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선거구 조정이 있었던 부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선에 도전하는 중진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새 얼굴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부천시 을로 가봅니다. 이정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GTX 비노선 변전소 논란이 한창인 상동 호수공원이 있는 경기 부천시 을 선거구입니다. 이곳은 지난 19대 민주통합당, 20대 더불어민주당, 21대 더불어민주당까지 내리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부천 전체 선거구 가운데 진보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총선 민심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그래도 민주당계 정당이 꾸준히 승리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구 획정 이후에도 부천에서 유일하게 지역구 변동이 없는 부천시 을.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 진보당 백현종 경기도당 정책위원장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보당 백현종 후보가 민주당 김기표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부천시을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원외 친명계 인사로 당내 경선을 뚫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된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 후보는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원도심 재정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습니다. 부천 전체가 어떻게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가져낼 것인가,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서초울 재선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당의 전략 공천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부천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합니다. 박 후보는 중동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추진,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교육발전 특구 지정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031을 02로 바꿔서 서울과 공통 어떤 전화생활권을 하고 교육 관련해서도 양천 목동과 같은 공동 학군으로 한다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부천시을 지역구의 현역 서른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로 당적을 옮겨 총선에 나섭니다. 설 후보는 GTX-B 변전소 철회, 중동 역세권 개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실화 등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기 신도시 사업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첫째 공약이 되고요. 중동역 근처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재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알 수 있듯 부천 을 선거구에서는 중동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상동 영상문화단지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치열했던 경선을 뚫은 친명계 인사, 지역구를 옮긴 재선 의원, 40년을 몸담은 정당을 떠난 오선 중진까지 유독 변수가 많았던 전초전을 넘어 본선에 오른 후보들이 이제 막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경기 부천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와 진보당 백현종 후보가 오늘 오전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단일화 발표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 재추진,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 돌봄 국가 책임제, 녹색 전환과 탄소 중립 등 4개 항목 협약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제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부천시 을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김기표 후보,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 새로운 미래 설훈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총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오전 12시쯤 부평구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노 후보 측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며 인천 계양을 선거에 출마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보수 결집을 위해 원희룡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큰데요. 사교육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 2022년 26조 원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1%가 급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둔화 모습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 지난 5년 사이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4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월 평균 한 명당 44만 9천 원과 39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교육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지출한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67만 1천 원,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사교육비 18만 3천 원의 3.7배에 이릅니다.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전국 최초로 60만 원대를 돌파하여 62.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전남과 약 2.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 평균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중소도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광역시와 비슷했고 읍면 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8만 9천 원으로 서울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교육 정책의 중요한 지표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율은 84.8%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전남은 68%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교육청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서울을 오가는 김포 시민들도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기후 동행 카드 서비스 범위를 김포 골드라인까지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는 월 6만 2천 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를 내려받아 충전하면 이용 가능하며 실물 카드는 김포 골드라인 주요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역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기후 동행 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공사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에 포함된 지하차도 공사비가 당초 5,04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82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공단 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 하부에 길이 4.5k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짓는 것으로 국비가 50%입니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재산정해 기획재정부와 5개월간 협의한 끝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총 길이 10.45km 구간의 고속도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중앙부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해 5월 1단계 사업의 일부 구간 공사를 시작했고 2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이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가구입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며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이사비가 지원됐지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지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 공급으로 입주한 전세 사기 피해 세대에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 세대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에 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임산부는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돼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3개월부터 출산 뒤 3개월 이내 서울 거주 임산부면 누구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된 휴먼타운 1.0 사업에서 현재의 주거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철거형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기준 완화와 건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과 세제 감면, SH와 LH 신축 매입 임대 약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입니다.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국가공모 도시재생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 달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법상 쇠퇴 지역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5만 제곱미터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 지원해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3억 원을 지원하며 전국 10곳 내외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인천시가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인천시와 중구 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0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개항장과 내항의 역사 문화 자원을 시민의 시선으로 체험하고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자원봉사자 실적이 인정되며 소정의 교통비도 제공됩니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월에서 6월 먹는 물 공동시설 291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검사는 대장균 등 미생물 4항목, 카드뮴, 비소 등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 12항목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47개 전 항목을 검사합니다. 부적합 약수터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알려 초과 사실 조치 내역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용 중지 뒤 청소와 소독, 주변 오염원 제거 등을 통해 재검사한 뒤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수터 시설 안내판과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물 정보 시스템에 우리 동네 약수터 메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